유니트 11 필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버트 포 스마트 필터는 레이어에 추가적인 필터를 주거나 수정을 손쉽게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유니트 11 소스 1번입니다. 필터에 들어가면 상단에 보시면 컨버트 포 스마트 필터라고 보입니다. 재편집을 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고요. 오른쪽 레이어의 썸네일 부분을 보면 스마트 필터가 적용이 되었다는 표시가 보이게 됩니다. 촬영할 때 다소 흔들렸던 이미지를 흔들림을 감소시키는 필터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필터, 샤픈, 쉐이크 리덕션. 쉐이크는 흔들리는 것이죠. 리덕션은 제거하는 겁니다. 흔들림을 자동으로 제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많은 옵션들이 있는데 특별히 수정할 내용은 없고요. 그냥 승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스마트 필터가 적용이 됐을 때와 적용이 되지 않았을 때를 비교해 보고 싶으시면 눈 아이콘을 껐다가 켰다 해보시면 확인이 되실 겁니다. 두 번째, 뉴럴 필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흑백의 소스를 꺼냈습니다. 필터, 뉴럴 필터. 오른쪽에 보시면 컬러라이즈를 활성화 시키도록 하죠. 그러면 자동으로 흑백 사진이 컬러로 바뀌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노이즈를 제거하실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레이어로 출력되겠죠? 네, 그러면 레이어에 보시면 원본의 레이어와 새로 만들어진 레이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소스를 열어주십니다. 스타일 트랜스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필터, 뉴럴 필터. 오른쪽에 뉴럴 필터의 다양한 종류 중에 스타일 트랜스퍼를 활성화시킵니다. 오른쪽에 다양한 프리셋이 있는데요. 두 번째 반고흐의 화풍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한 후 잠시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새 레이어에 적용된 필터 효과가 보여지게 됩니다. 오른쪽 하단에 뉴 레이어 OK 눌러주시면 되시고요. 레이어에 반고흐의 화풍에 뉴럴 필터가 적용된 게 보이십니다. 프로퍼티 패널에 조금만 밑으로 내려주시면요. 배경을 지울 수 있는 버튼이 보입니다. 클릭해 주시면 자동으로 마스크가 생성이 되죠. 그런데 미처 제대로 필터 효과가 적용이 되지 않은 부분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포그라운드를 검정색으로 하시고요. 브러쉬를 선택하시고 화면을 확대하신 후에 적절한 크기로 브러쉬의 크기를 만들어 주시고 문질러서 불필요한 부분을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밑으로 이동해 보죠. 밑에 부분에도 지워야 될 부분들이 보이네요. 꼼꼼하게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이동하시면서 지워주시면 되겠죠. 대괄호 닫기로 브러쉬의 크기를 좀 키워주시고 네, 깔끔하게 지워졌습니다.
화면을 전체를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이제는 바깥쪽은 반고흐 화풍에 뉴럴 필터가 적용이 되지 않고 가운데 인물에만 적용이 됐죠. 만약에 두 부분을 반전하고 싶다면 마스크를 선택해 주시고요. 인버트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인버트를 클릭하고 보니까 머리 부분이 빠져야 되겠네요. 그래서 포그라운드가 검정색 상태에서 마스크 부분을 이렇게 칠해서 지워주시면 되겠죠. 키보드의 대괄호 열기를 여러 차례 눌러서 디테일한 부분을 수정해 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포그라운드 컬러를 흰색으로 놓으시면 수정이 됩니다. 이처럼 이미지를 확인해 보면 인물은 원래의 모습이 되었고요. 배경은 반고흐의 화풍처럼 필터 효과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다음 예제입니다. 뉴럴 필터의 뎁스 블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소스를 꺼내 주시면 됩니다. 필터, 뉴럴 필터, 오른쪽에 뎁스 블러를 체크합니다. 그리고 블러 스트렝스를 조금 더 강하게 올려줄 수 있습니다. 새로운 레이어로 만들어집니다. 이처럼 뉴럴 필터의 뎁스 블러를 활용하여서 뒷 배경을 흐리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두 개의 소스를 선택하시고 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나란히 배치하겠습니다. 왼쪽에 인물 사진을 선택하시고 뉴럴 필터, 오른쪽 밑에 컬러 트랜스퍼를 활성화합니다. 커스텀에서 오른쪽 이미지를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원하는 색상이 적용될 구간을 마우스로 드래그 하시면 되겠고요. 원하는 위치로 변경하실 수도 있습니다. 적용이 다 되셨으면 승인하도록 하죠. 레이어 패널에서 블렌드를 다큰으로 하겠습니다. 필터 갤러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필터 갤러리. 아티스틱은 미술 도구나 화가들의 터치를 이미지에 적용하는 필터들이 있고요. 두 번째 있는 브러쉬 스트로크는 붓터치의 회화적인 느낌을 적용할 때 활용합니다. 디스토트는 이미지를 일그러뜨릴 용도로 활용하고요. 스케치는 스케치 느낌으로 적용합니다. 스타일라이즈는 하나만 있죠. 마지막인 텍스처는 질감 느낌을 변경해 주실 수 있는 겁니다. 오른쪽에 보면 적용된 필터도 보이시죠? 추가하여 적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필터 블렌딩 하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소스를 꺼냈습니다. 먼저 왼쪽에 포그라운드 컬러와 백그라운드 컬러는 D 눌러서 기본 색상으로 정해줍니다. 원본 레이어의 필터 값을 아주 쉽게 수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스마트 필터를
적용하죠. 필터, Convert for Smart Filter. 필터 갤러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티스트에 보시면 페인트 덤이라는 것이 보이고요. 유화의 느낌이 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른쪽 하단에서 이펙트를 하나 복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페인트 덤이 복사가 되죠. 이 복사된 페인트 덤을 포스터 엣지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페인트 덤과 포스터 엣지 두 개가 들어가는 것이죠. 승인합니다. 레이어 패널의 오른쪽 밑에 보시면 조그만 아이콘이 보이는데요. 더블 클릭을 하셔도 좋고요. 또는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서 필터 길이를 블렌딩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 오버레이를 해줄 예정이고요. 오파시티는 조금 낮추어서 대략 35% 정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필터가 적용됐을 때와 적용되지 않은 원본 이미지를 비교해 볼까요? 카메라 로 필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필터, 카메라 로 필터. 카메라 로 필터는 한 화면에서 다양하게 보정할 수 있는 필터입니다. 예를 들어서 소니 DSLR 카메라로 촬영한 RAW 데이터는 ARW로 저장됩니다. 니콘 카메라 같은 경우 NEF, 캐논 카메라 같은 경우 CR2로 저장이 됩니다. 이제 오른쪽에 에디트 항목에서 오토를 누르도록 하죠. 그러면 기본적인 보정을 할 수 있고요. 밑에 보시면 화이트 밸런스를 지정해 줄 수 있는 스포이드가 보이죠. 스포이드를 이용해서 파도의 흰 부분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색상이 다소 부드러워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디테일 항목으로 들어가서 두 번째 노이즈 리덕션, 노이즈를 제거를 하도록 하죠. 대략 50 정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드러운 픽셀의 느낌이 만들어지죠. 이처럼 카메라 RAW 필터를 이용하여 이미지를 보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번 예제는 카메라 RAW 필터의 지오메트리 항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가로등을 보면 왼쪽으로 다소 기울어져 있는 느낌이 있는데요. 수평이나 수직을 교정할 때도 활용하기도 합니다. 단축키는 Shift Ctrl A를 눌러서 카메라 로 필터로 들어올 수도 있고요. 오른쪽에 지오메트리에 들어갑니다. 세 번째, 버티컬, 퍼스펙티브 커렉션을 클릭해서 교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교정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은 그리드를 꺼내놓고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울어져 보이던 가로등이 바로 세워진 것이 보이죠? 요랬던 원본 이미지가 이렇게 바뀐 겁니다. 가운데 보이는 빨간색 자동차를 좀 더 강한 색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드를 끄겠습니다. 오른쪽에 커브 항목에 보시면
그래프가 보이죠? 지금 저희는 빨간색을 좀 더 강하게 만들고 싶습니다. 밑에 보시면 Strong Contrast라고 있습니다. 빨간색이 좀 더 강해지도록 색상을 고정하였습니다. 원본이었고요. 고정 완료된 파일입니다. 계속해서 위키파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필터, 위키파이. 왼쪽에 float라고 하는 툴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는 1500 정도로 하겠습니다. 가운데에다가 마우스를 놓으시고요. 몇 차례 길게 눌러서 화면을 왜곡할 수 있습니다. 원본이었고요. 위키 파일을 적용한 결과물입니다. 바니싱 포인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오른쪽에 나무로 된 창문이 보이는데요. 왼쪽에 원근감이 느껴지는 창문을 하나 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니싱 포인트는 소실점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컨트롤 빼기를 두세 차례 눌러서 화면을 줄여주시고요. 퍼스펙티브 플랜을 만들어 주십니다. 왼쪽에 선택 툴을 클릭하신 후에 스탬프를 선택합니다. Alt를 누른 채 창문을 클릭하죠. 왼쪽에서 마우스로 문지르도록 하겠습니다. 브러쉬의 크기를 좀 더 크게 할 수도 있는데요. 저는 그냥 진행하도록 하죠. 약간 창문의 범위가 외곽으로 나가도 상관없습니다. 조금 있다가 수정을 할 테니까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셨으면 승인을 하도록 하죠. 왼쪽 부분을 확대하겠습니다. 왼손으로 컨트롤 스페이스바를 누른 채 드래그하여 화면을 확대하도록 하죠. 이제 히스토리 브러쉬를 이용해서 불필요한 부분을 예전으로 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감쪽같이 두 개의 창문이 만들어졌네요. 가깝게 있는 부분과 멀리 있는 부분의 거리감을 만들어 보도록 하죠. 필터, 블러 갤러리, 필드 블러. 필드 블러 핀이 가운데 보입니다. 앞쪽에 하나 클릭해 주시고요. 그리고 멀리 하나 클릭해 주십니다. 가장 앞쪽에 클릭한 블러 핀에는 블러 값을 0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5픽셀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멀리 있는 필드 블러 핀은 10픽셀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에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원본이었고요. 필드 블러를 적용한 완성본입니다. 두 개의 파일을 선택하시고
화면을 나란히 배치해 보도록 하죠. 왼쪽에 있는 이미지에 필드 블러를 적용하겠습니다. 필터, 블러 갤러리, 필드 블러. 오른쪽에 보면 버켓이라는 것이 보이죠. 버켓 컬러를 60% 정도 올려주시고요. 라이트 버켓은 100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OK 하겠습니다. 전체를 선택합니다. Ctrl A, 복사합니다. Ctrl C, 오른쪽 파일에 붙이겠습니다. Ctrl V. 블렌드 모드는 라이튼으로 하겠습니다. 왼쪽 파일은 닫아놓죠. 화면을 축소하겠습니다. Ctrl 빼기를 몇 차례 눌렀습니다. 프리 트랜스폼, Ctrl T, Alt를 누른 채 화면을 키우시고요. 회전과 위치를 만져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예제는 틸트 시프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필터, 블러 갤러리, 틸트 시프트. 가운데 동그라미 위에 마우스를 얹고 아주 조금 움직이면 회전이 됩니다. 점선은 좀 더 멀리 떨어뜨려 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블럭 값은 5 정도로 해주시고요. OK 눌러서 승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틸트 시프트는 초점이 맞지 않는 피삭의 심도를 조절하는 렌즈 효과를 만들어 줍니다. 유니트 11번 여기까지이고요.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텍스트 레이어 스타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